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 신기술의 경연장인 스페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에서 중국은 칼을 갈고 나온 듯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신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샤오미 전시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신기술 로봇이라고 선보인 샤오미의 사족 보행 로봇 사이버 독이 시연을 하던 중 갑자기 뒤로 넘어졌는데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날 샤오미 전시관에 모인 많은 관람객들은 중국의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 뒷발로만 일어선 채 강아지처럼 두 앞발을 흔들며 묘기를 부리면서 우초간 자세를 유지할 때만 해도 무언가 보여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독은 갑자기 뒷발부터 주저앉으며 쾅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졌고 관람객들은 실망한 듯 야유를 보냈습니다. 직원은 민망한 듯 아임 소리를 연신 반복했지만 바퀴벌레처럼 뒤집힌 사이버 독은 끝내 혼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망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망한 듯 엎어진 사이버 독을 손으로 세운 샤오미 직원은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다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또 원격 조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은 몇 분간 진땀을 흘리며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갑자기 사이버 독을 안아 들더니 10분 후에 오겠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10분 후는 없었습니다. 관람객들도 흩어졌고 샤오미의 야심작 사이버 독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MWC 2023 행사에 앞서 레이쥔 샤오미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이버 독과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 원의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사이버 독과 사이버 원은 샤오미 전시장 한편의 공간에 박제된 채 서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직접 로봇을 만져보거나 작동시켜볼 수 없었습니다. 사이버원은 전시 기간 내내 서 있기만 했고 그나마 시연이 가능한 사이버 독도 시연 때마다 오류를 내 샤오미 직원들은 버릇처럼 아임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샤오미의 한 직원이 사이버 독은 공중 제비도 할 수 있다고 말해 기자가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당황한 듯 여기선 위험해서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대체 이런 시연장에서 보여줄 수 없다면 언제쯤 공개해줄지 의문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는 지난 2021년 야심차게 사이버 독을 선보였습니다. 샤오미는 카메라, GPS 모듈, 접촉 센서, 초음파 센서 등을 탑재한 사이버 독이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실제 개처럼 주인을 따르는 등 반려견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려견은 일어설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버 독의 외관은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놓고 베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능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2021년 BTS의 안무를 따라 춤추는 로봇계 스팟을 선보였습니다. 스팟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앉아라는 명령에 따라 자리에 앉거나 같이 팔굽혀펴기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이어 멤버들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춤 동작을 습득해 따라하면서 함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췄는데 여러 대의 스팟이 연속적인 웨이브 동작을 연출하거나 원을 그리면서 춤 대형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등 고난이도 단체 칼군무를 선보여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스팟은 이미 위험한 건설 현장이나 광산 조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샤오미가 선보인 사이버 독은 유연성이나 기능면에서 한참 뒤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이버 독이 샤오미가 사내에서 추진한 프로젝트 팀 경합에서 기술 대상을 수상해 상금 100만 달러를 받은 기술이었다는 점입니다. 샤오미 사내 68개 프로젝트 팀이 경합해 최고상을 받은 작품이 사이버 독이라는데 넘어졌다가 일어서지도 못하는 수준이라니 물론 스팟과 외관이 유사한 애완견 로봇 사이버 독의 가격은 178만 원으로 8,600만 원의 스팟에 비하면 가격이 40분의 1도 안 됩니다. 또한 산업용인 스팟과 반려견 용도의 사이버 독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샤오미는 가성비를 앞세워 새로운 로봇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비춰볼 때 기술적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샤오미는 사이버 독 개발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전세계 개발자와의 연구 공유를 위해 샤오미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설립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소스를 오픈하기 전에 로봇을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 완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샤오미 외에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통신기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에서 중국 기업의 휴대폰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을 쏟아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시장 공략이 어려워지자 중국 기업들은 유럽을 해외 공략의 최우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먼저 출시해 시장 반응을 본 뒤 유럽 등지로 판로를 늘리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오포가 내놓은 폴더블 폰을 만지던 중국 관람객들은 헷갈려하며 이거 갤럭시 Z 플립 4 아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중국 관광객들은 내 거랑 똑같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삼성 폴더블 폰을 봤습니다. 오포가 전 시장에 내놓은 스마트폰 파인드 N2 플립은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4와 유사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키웠고 전체적인 크기는 삼성보다 작았지만 언뜻 봐서는 갤럭시 Z 플립 4인가 싶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작은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카메라와 카툭 튀, 즉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디자인만이 삼성과 달랐습니다. 중국 오포의 폴더블 폰을 본 기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삼성을 많이 쫓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디자이너가 왜 필요할까? 그냥 삼성 폴더블 폰과 비슷하게만 만들면 되는데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웨이의 자회사 아너 역시 삼성 갤럭시 Z 폴드처럼 세로축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접는 폴더블 신제품 매직 VS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11월 자국에 발표한 모델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셋을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제품 역시 커버 디스플레이를 살짝 키웠을 뿐 갤럭시 Z 폴드 4와 유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견제를 피해 유럽 시장을 정조준한 중국 기업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단 삼성의 인기 제품을 카피하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만들고 이것을 삼성 제품보다 저렴한 값에 팔아 점유율을 늘리려는 전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디스플레이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관에서는 이를 갈고 나온 중국 업체들의 약진과 이를 경계하는 한국 업체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모토로라는 롤러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선보였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처럼 보이지만 자판을 들춰보니 전면 디스플레이 노트북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자판으로 활용할 수도 아예 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내놓은 기술은 삼성에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5년 만에 단독 부스를 마련해 OLED 내구성 시험을 보여줬습니다. 어항 속에 넣어둔 갤럭시 Z 폴드 4로 물고기와 함께 사진을 찍고 OLED 패널에 풍선을 달았는데 경쟁사 제품은 가라앉고 세계 최고인 삼성 제품만 뜹니다. 모토로라는 상소문을 떠올리게 하는 롤러블 스마트폰을 선보였고 중국 업체도 삼성이 주력 폰으로 키우는 폴더블 폰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접히는 중국 업체들에게 삼성은 보란듯이 두 번 접히는 멀티 폴더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2021년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인 디스플레이 위크 2021 전시회에서 두 번 접는 S 폴더블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S 폴더블은 화면을 최대로 펼치면 7.2인치까지 커지며 다시 두 번 접으면 스마트폰처럼 작아졌습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세상을 놀라게 한 신기술은 슬라이더블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스마트폰 모습인데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늘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확장해 멀티태스킹을 하고 대화면 영상 및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요. 이처럼 이미 삼성이 2021년에 다 보여준 기술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에서 중국이 미국의 견제 속에서 얼마나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지 그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얼마나 열성적으로 삼성의 제품들을 베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